세상 사람들은 그를 유능한 건축가로, 나를 그 능력 좋은 남편, 덕에 편하게 사는 전업주부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의 번듯한 건축사무소는 내 혼수 비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고, 그가 걸친 명품들은 내 신용카드를 긁어대며 돌려막기 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지쳤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고 효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 나는 그에게 쥐어주었던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다. 내 명의로 된 명품 가방들을 모조리 팔아치운 돈으로 편도 비행기 티켓을 샀다. 그는 내가 쫓겨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나는 침몰 직전에 썩은 배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복도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와 싸구려 자판기 커피의 시큼한 냄새가 섞여났다. 그것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갈증을 일으키는 텁텁한 냄새였다. 나는 차가운 철제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폭에 얹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예전의 매끄러운 실크가 아닌 거친 바지 원단의 감촉이었다. 오늘을 위해 나는 일부러 3년 전 구매해 보풀이 잔뜩 인 회색 니트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내 얼굴은 갓 인쇄되어 나온 A4 용지처럼 창백했다. 지영아, 빨리 좀 끝내자. 나 뒤에 중요한 미팅 있어? 김현우는 내 맞은편에 서서 구두굽으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딱딱거렸다. 지난달 내가 밀라노 출장길에 사다 바친 200만 원이 넘는 수제 가죽 구두였다. 지금 그 비싼 가죽은 법원 바닥의 얼룩을 무자비하게 지식이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그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롤렉스 서브마리너 그린의 다이얼이 번쩍하고 빛났다. 결혼 3주년 기념일, 신용카드 2장을 한도 초과까지 긁어 사준 선물이었다. 그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나는 반년 동안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워야 했다. 미팅.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목소리가 모래알을 삼킨 듯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 미팅이라는 게 전세 보증금까지 뺏어갔다 바치려는 그 여자 만나는 거니? 김현우의 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짙은 남색 실크 넥타이의 매듭을 고쳐 맸다. 물론 그것 또한 내가 사준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최지영, 말 그렇게 험하게 하지 마. 우린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거야. 기왕 다 알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민정 씨는 유명건설 그룹 외동딸이야. 그 사람이 내 사업에 어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너는?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마치 철 지난 할인 매대의 상품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내가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지난 몇 년간 내가 먹여 살리지 않았으면 내가 서울 바닥에서 숨이나 쉬고 살았겠냐? 먹여 살려. 위장이 밧줄로 꼬이는 듯한 경련이 일었다.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지난 5년, 이 집구석에 쌀 한 톨, 그가 타는 차에 기름 한 방울, 심지어 그 잘난 신예 건축가 사무소의 월세까지. 내 혼수 비용과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세워주겠다고 밖에서는 밤새 번역 알바를 뛰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척 연기하며 그 쥐꼬리만 한 생활비에도 감지덕지한 신용을 해야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한때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강변에서 들꽃 한 줌을 쥐고 덜덜 떨며 지영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라고 맹세하던 청년은 이제 죽고 없었다. 내 앞에 서 있는 건 허영심이라는 먹이를 받아먹고 비대해진 괴물일 뿐이었다. 그래.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삼켰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장 찍자. 판사의 의사봉이 내려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터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가는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내면 깊은 곳에서 5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강철 와이어 하나가 팅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늦가을의 칼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차 키 줘.
김현우가 손을 내밀었다. 기가 찰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다. 내 차잖아. 그 제네시스 GV80. 계약금은 내가 냈고 매달 할부금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오직 김현우의 체면을 위해 명의만 그의 이름으로 해두었을 뿐인 차였다. 나는 가방에서 차 키를 꺼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따뜻한 손바닥에 닿았다. 그리고 그가 열쇠를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이번 달 안으로 아파트 비워. 민정 씨는 남이 쓰던 낡은 거 싫어해서 싹 다 리모델링할 거니까 월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너무나 차분한 내 목소리에 그가 멈칫할 정도였다. 지금 가서 짐 뺄 거야. 오늘 밤에 나갈게. 김현우는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곧 납득했다는 듯 표정을 풀었다. 그에게 있어 나는 이혼하면 당장 굶어 죽을 가정주부였으니 이 모든 게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객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눈치는 있네. 아, 그리고 그 잡동사니들 다 가져가지 마. 이 쓰레기 치우는 것도 다 돈이야. 그는 주차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 뒷모습은 참으로 위풍당당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걸 보니 그 부잣집 따님에게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다. 나는 멀어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화면에는 이미 은행 앱이 켜져 있었다. 김현우, 넌 내가 쫓겨나는 유기견인 줄 알지? 아니, 나는 스스로 목줄을 끊어버린 늑대야. 일산의 아파트로 돌아온 나는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둑한 거실에는 이미 내가 며칠 전부터 싸둔 이삿짐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사실 보름 전 그의 휴대폰에서 자기야, 그 황얼굴 아줌마 언제 쫓아낼 거야? 라는 문자를 본 순간부터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지는 지난 여름 장마 때 습기를 먹어 거뭇하게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수리해야 한다고 했을 때 김현우는 돈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서재에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들여놓았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이 붉은 대기 등을 깜빡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의 허세를 채워주기 위해 산 물건이었다. 나는 다가가서 전원 코드를 거칠게 뽑아버렸다. 미련도 눈물도 없었다. 나는 오직 내 옷가지와 신분증, 그리고 번역일에 쓰는 노트북만 챙겼다. 그의 까다로운 취향을 맞추려 샀던 그릇들,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 사쟁여둔 비싼 보약들, 이 동네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 사들인 장식품들은 모두 그대로 두었다. 그 대단한 부잣집 따님 쓰시라고 해. 그때 텅 빈 거실의 정막을 깨고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금요일. 을에 그렇듯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오라는 호출일 것이다. 갈 때마다 전을 수백 개씩 붙이게 하고 내도 못 낳는 게 남편 등골 빼먹는 기생충 같은 막말을 쏟아내던 그 노인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최지영.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와? 우리 식구들 다 굶겨 죽일 작정이야? 현우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다 먹여 살려주면 집구석 일이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올 때 마트 들러서 한우 3kg 끊어와. 제일 등급 높은 걸로. 저번처럼 싸구려 사와서 내 입맛 버리지 말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다. 예전 같으면 저 목소리에 조건반사처럼 몸을 떨며 죄송하다고 빌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트로 달려가 내 카드를 긁어대며 나는 감히 먹지도 못할 그 비싼 고기를 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줌마. 나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내뱉었다. 한우 드시고 싶으면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새로 들어올 며느리한테 사오라고 하시든가. 전화기 너머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곧이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냐? 안 미쳤어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난 당신들 김씨 집안에 10원 한 장, 쌀 한 톨 빚진 거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퍼부은 욕설들, 그거 다 녹음해놨는데 학경로당 단톡방에 뿌려버리기 전에. 할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나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등 뒤에서 육중한 도어록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잠겼다. 잘 있어라, 지호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몇 개의 신용카드 한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은색 딘피니트 카드였다. 명의는 내 이름이었지만 지난 5년간 이 카드는 김현우와 그 탐욕스러운 신우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 카드가 김현우의 것인 줄로만 알았다. 김현우가 내가 사장이고 쟤는 백수니까 당연히 내 카드지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뻔한 거짓말에 온 가족이 5년이나 속아 넘어갔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나는 카드 상세 정보를 누르고 카드 해지라고 적힌 붉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백화점에서 이 카드를 흔들며 점원에게 지거 다 포장해라고 소리치던 신우이의 거만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카드로 최고급 피부 관리를 받고 와서는 내 피부가 푸석하다며 혀를 차던 시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리고 김현우. 지금쯤 그는 이 카드를 들고 하룻밤 숙박비만 수백만 원 하는 최고급 호텔에서 그 부잣집 따님과의 호화 결혼식을 결제하고 있겠지?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에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해당 카드 및 모든 가족 카드를 해지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인. 1초 후 알림음과 함께 문자가 도착했다. 고객님의 신용카드 끝자리 9982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은행 VIP 전용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지급 정지와 동결을 요청합니다. 네, 김현우 씨가 사용 중인 사무실 운영 자금 계좌도 포함해서요. 지금 당장요. 사유요. 사유는 금융사기를 당했거든요. 모든 처리가 끝났다. 나는 택시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한강 다리 위를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이 눈부셨지만 더 이상 내 삶을 비추지는 못했다. 김현우, 내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는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과 갓 구운 크루아상의 버터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탑승까지는 1시간. 나는 샴페인 한 잔을 따라 들었다. 크리스탈 잔 안에서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리며 매혹적인 빛을 뿜어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친구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언니, 진짜 떠난 거야? 이 구경거리를 안 보고 가다니 나 지금 현장인데 진짜 대박이야. 메시지 아래에는 라이브 방송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링크를 눌렀다. 화면 가득 서울 최고의 힐튼 호텔 연회장이 나타났다. 김현우, 정말 돈을 물 쓰듯 했구나. 넓은 홀 전체가 하얀 꽃바다였다. 저 수입 수국과 백장미들, 꽃잎 하나하나에서 돈 냄새가 진동했다. 우리 결혼식 때는 어차피 한순간인데 좋았으면 어때? 라고 했던 인간이 저 여자를 위해서는 호텔 안에 봄을 통째로 옮겨다 심어놓았다. 화면이 흔들리는 걸 보니 민지가 몰래 찍고 있는 게 분명했다. 화면 속 김현우는 나에게도 익숙한 그 흰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우리 결혼 5주년 리마인드 웨딩을 위해 맞췄던 그 옷을 입고 뻔뻔하게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 레드카펫 끝에 선 그의 얼굴에는 기름진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마치 대관식을 앞둔 국왕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신부. 소문으로만 듣던 건설 그룹 외동딸은 스와로브스키가 박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김현우의 팔짱을 낀 채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이어폰 너머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꽃장식만 1억이라며? 진짜 억소리 나네. 현우 자식 팔자 폈어. 그 소문이 진짜인가 봐. 신부가 돈이 엄청 많다더니. 아니야, 현우네 사무소도 요즘 대박 났다던데? 이 정도 규모면 말 다 했지? 나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 속의 코미디를 지켜보았다. 김현우가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배인은 손에 카드 단말기를 들고 굽실거리며 김현우에게 내밀었다. 나는 저 절차를 안다. 결혼식 잔금 결제다. 특급 호텔 예식은 식이 시작되기 전에 잔금을 모두 정산하거나 거액의 보증금을 미리 결제해 두어야 한다. 김현우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방금 내가 해지해버린 바로 그 카드였다. 그는 카드를 건네며 옆에 선 신부에게 귓속말을 속삭였고 신부는 수줍은 듯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지배인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1초, 2초. 지배인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카드를 뺐다가 다시 꽂았다. 이번에는 지배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직업적인 당혹감과 냉랭함이었다. 신랑님. 화면 너머지만 지배인의 입모양이 똑똑히 읽혔다. 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김현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럴 리가요. 기계 고장 아니에요? 이거 한도 없는 인피니트 카드인데. 그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주변에 있던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다. 단말기에는 주효하지 않은 카드라고 뜹니다. 지배인의 목소리 톤이 사무적으로 변했다.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십니까? 잔금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 김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에게 다른 결제 수단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의 모든 현금 흐름은 내 가족 카드와 사무실 법인 계좌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법인 계좌마저 30분 전 내가 동결시켰다. 어머, 예. 무슨 일이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오디오를 뚫고 들어왔다. 김현우의 누나, 신우이 김현주였다. 그녀는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움직이는 홍등처럼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현우야, 왜 이렇게 꿈을 대? 하객들 다 기다리는데? 김현주는 손부채질을 하며 다가왔다. 손목에 찬 굵은 금팔찌가 번쩍거렸다. 참, 아까 내가 밑에 명품관에서 답례품 좀 사려고 했는데 왜 그 가족 공용 블랙카드 결제가 안 되니? 엄마도 아까 병원에서 전화와서는 카드가 먹통이라더라. 너 카드가 맞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컸다. 줄에서 근처에 앉아있던 주요 하객들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리고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신부의 표정을 산산조각 낼 만큼 충분히 컸다.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화면 속 신부가 획 고개를 돌려 김현우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가족 공용. 신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족 공용 블랙카드가 무슨 말이에요? 저거 현우 씨 개인 자산이라면서요? 김현우의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조명 아래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오해야. 은행 전산 오류가 분명해. 그는 횡설수설하며 신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신부는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뒷걸음질 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눈치라곤 약에 쓰려도 없는 신우이가 기어이 결정타를 날렸다. 지영이 그 기집애는 어디 갔어? 나갈 거면 비밀번호라도 알려주고 갈 것이지. 앞으로 이 대식구 생활비는 누가 대라고? 현우야, 이 잔금은 어떡할 거야? 너 지영이 나가기 전에 걔한테 위자료 대신 이 돈 뜯어낸다고 하지 않았니? 과광. 그 말은 예식장 한복판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일시에 입을 다물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핀 조명처럼 김현우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더 이상 부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충격, 그리고 조소였다. 생활비를 뜯어내? 전처한테 기생해서 살았다고? 위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뜯어낸다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부의 부모, 그 속물근성으로 유명한 부부가 사색이 되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김현우. 신부의 아버지가 김현우의 비싼 턱시도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며 고함을 질렀다. 자네, 강남에서 잘나가는 건축가라며? 건물 세 채가 있다며? 방금 저 미친 여자가 한 말이 무슨 소리야? 자네 돈줄이 전부 그 전처였다는 거야? 아,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목이 졸려 숨을 헐떡이는 김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 돈 있습니다. 진짜 있다고요, 지배인님. 다시 한번 긁어봐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호텔 지배인은 이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더니 손짓을 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몇 명이 즉시 단상 위로 올라와 그들을 에워쌌다. 김현우 씨, 잔금을 결제하지 못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더 이상 김현우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신부는 비명을 지르고 신우이 김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신부의 아버지는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값비싼 샴페인 병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것을. 쏟아진 술이 순백의 테이블볼을 적셨다. 마치 흉측한 상처 자국처럼. 나는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 화면을 덮었다. 때마침 공항 안내방송에서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프로방스로 향하는 K901편, 지금 탑승 시작합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미세하게 터지는 달콤한 탄산이 가슴속에 5년 동안 묵혀있던 체증을 순식간에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 깃을 정돈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은색 날개를 번뜩이는 거대한 철새 한 마리가 이륙을 준비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잘 있어라, 김현우. 그 혼란스러운 폐허 속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성대한 결혼식을 마음껏 즐기렴.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굽이 부딪히며 경쾌하고 힘있는 리듬을 만들어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머니에 손을 넣어 편도 항공권을 만지작거렸다. 손가락 끝이 종이의 모서리에 닿는 순간 미약한 전류가 지문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그것은 정전기가 아니었다. 자유라는 이름의 전율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 티켓을 꺼내지 못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소란스러운 잡음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내 발목을 잡아 끌었다. 민지가 보내준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 화려했던 연회장은 이제 피 튀기는 콜로세움으로 변해 있었다. 끝까지 봐야 했다. 이것은 지난 5년 지옥 같았던 내 삶에 바치는 마지막 제사였다. 화면 속에서 신부 민정이 뒷걸음질을 쳤다. 하이힐 굽이 드레스 자락에 걸렸는지 몸이 휘청거렸다. 김현우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지만 민정은 마치 오물을 만진 사람처럼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민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수음 마이크 근처에 있던 민지 덕분에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애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만이 남아있었다. 가족 공용. 민정이 그 네 글자를 씹어뱉듯 반복했다. 그녀의 시선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김현우의 얼굴을 칼날처럼 훑고 지나가더니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신우이에게 꽂혔다. 아줌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온 가족이 그 카드를 썼다고요? 현우 씨가 자기 개인 자산 증명이라며 보여줬던 그 블랙카드를요? 김현주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녀는 엎어진 샴페인 때문에 젖은 치맛자락을 휴지로 닦아내며 눈을 흘기고 투덜거렸다. 그래요. 그게 뭐 문제라도 됩니까? 우리 현우가 이 집안 가장인데 현우 돈이 곧 우리 돈이지. 그나저나 아가씨는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앞으로 이 집안 살림 꾸려가려면 그 입 다물지 못해.
김현주의 잔소리를 끊어버린 건 벼락 같은 고함이었다. 건설업계에서 수십 년을 구른 늙은 여우, 민정의 아버지였다. 그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김현우의 손에 들려있던 먹통 카드를 낚아챘다. 그는 조명에 카드를 비춰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KB 인피니트 카드군.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김서방, 자네가 나한테 자산증명서 제출할 때 이 카드 결제 내역을 사무소 수익성의 핵심 증거라고 했었지? 김현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흐릿한 화질 너머로도 그의 입술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리는 게 보였다. 장인어른, 그건 누가 자네 장인인가? 노인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카드가 안 긁힌다니 딴 걸 확인해 봐야겠군. 자네 강남 청담동에 오피스텔 지분 있고 거기가 사무실이라고 했지? 지금 당장 사람 시켜서 등기부등본 때 보라고 해야겠어. 아,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김현우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꼬리를 밟힌 쥐처럼 다급하고 처절한 목소리였다. 오늘 시스템 점검 날이에요. 조회 안 됩니다. 아버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정말 현금 흐름이 잠깐 막힌 것뿐이에요. 그 지영이. 맞아요. 다 최지영 그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그 여자가 내 돈을 들고 날랐다고요. 내 이름이 그의 더러운 입에서 튀어나와 희생양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샴페인 잔을 쥐고 있던 내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며 부두둑 소리를 냈다. 지난 5년 동안 그랬다. 집안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가계부 숫자가 안 맞을 때마다, 심지어 본인이 투자를 말아먹었을 때조차 핑계는 늘 같았다. 최지영이 철이 없어서, 최지영이 낭비가 심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민정이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그녀는 클러치 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김현우가 프러포즈할 때 내밀었던 소위 그 대단한 자산 목록이 적힌 가짜 혼전 계약서 초안이었다. 김현우, 넌 내가 정말 바보 천치인 줄 알았니? 민정은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그 봉투를 김현우의 얼굴에 세게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마치 하얀 장례식 같았다. 방금 내 개인 변호사 시켜서 당신 신용등급 조회해봤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극도의 분노가 만들어낸 생리적인 반응이었다. 결과가 뭔지 알아? 9등급이야. 당신 신용등급 9등급이라고. 겉만 번지르르 했지. 뒤로는 저축은행 세 군데서 고금리 대출까지 쓰고 있었네.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사람을 속여? 객석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다. 대한민국에서 신용등급 9등급이라니. 그건 사실상 금융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하나 개통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김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가 자랑하던 위장막, 그 화려한 도금 가죽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고 썩은 악취를 풍기는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정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김현우를 노려보았다. 그 건축사무소, 당신 일인 법인이라며? 방금 변호사가 그러더라. 법인 대표 변경 기록을 보니까 5년 전 초기 투자자가 당신이 아니었어. 최지영 씨였지. 요 몇 년간 사무소 운영비랑 적자 메꾼 자금 출처? 전부 최지영 씨 명의 신탁펀드 배당금이었어. 쿠궁. 이번에는 바닥에서 악을 쓰던 김현주마저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정지했다. 뭐? 그 궁상맞은 기집애한테 신탁펀드가 있었다고? 김현주가 꽥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걔 분명 고아원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건 당신들의 그 쥐뿔도 없는 자존심 지켜주려고 한 거야? 나는 화면을 향해 소리 없이 읊조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였다. 김현우가 처가살이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할까 봐 유리조각처럼 깨지기 쉬운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철저히 숨겼다. 그저 검소하게 사는 척, 알뜰하게 모으는 척했다. 뒤로는 내 돈을 온갖 방법으로 세탁해 그의 수입인 약 만들어주고 그가 스스로 성공한 남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나는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어 길렀다. 나를 뼈까지 발라 먹으려는 짐승을. 화면 속 상황은 이제 통제불능이었다. 호텔 지배인이 다시 손짓했다. 이번에는 정중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덩치 큰 보안요원 4명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김현우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거 놔. 나 건축가야. 여기 VIP라고. 김현우가 발버둥 쳤다. 비싼 턱시도 어깨선이 뜯어지고 보타이가 귀 밑까지 돌아갔다. 김현우 씨, 경찰 도착했습니다. 지배인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고금리 대출건 말입니다. 경찰과 얘기 좀 길게 하셔야겠네요. 이번 예식 예약하실 때 낸 계약금도 부도수표였죠? 우잉, 우잉. 이어폰 너머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혼란스러운 현장의 소음을 뚫고 김현우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실내를 어지럽게 비췄다. 김현우 씨 되십니까? 선두에 선 경찰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거액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김현우가 바닥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두리번거렸다. 입술이 달달 떨리며 헛소리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지영아, 지영아, 어디 있어? 나 좀 살려줘. 너 나 사랑하잖아. 빨리 와서 돈 좀 내줘 여보. 진흙탕에 뒹구는 지렁이처럼 변해버린 남자를 보며 나는 귀에서 이어폰을 빼버렸다. 됐어. 충분해. 이 지루한 삼류 막장 드라마는 이제 끝났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가방 깊숙이 처박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오행산이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다. 프로방스로 향하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탑승구가 곧 마감됩니다. 안내방송이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로 향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통유리 너머 서울의 하늘은 잿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안녕, 김현우.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재벌의 꿈을 영원히 꾸길 바랄게. 비행기 엔진이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낮게 웅웅거렸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를 내려다보았다. 서울은 이미 두꺼운 구름층 아래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나는 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좁고 습한 전셋집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을 퍼부었고 김현우는 등을 돌린 채 게임만 하고 있었다. 신우이는 내 옷장을 뒤져 새로 산 코트를 훔쳐가고 있었다. 공기는 눅눅했고 벽모서리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구멍에 손뭉치가 꽉 찬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천장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기둥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기내 조명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은 잠들어 있었다.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다 깨어난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마를 만져보니 식은땀이 흥건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건네받은 물컵의 차가운 감촉이 나를 현실로 데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왼손 약지를 만지작거렸다. 그곳에는 김현우가 할인카드를 써서 샀던 사이즈조차 맞지 않아 헐거웠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하얗고 얇은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5년의 구속이 남긴 낙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햇볕을 듬뿍 쬐고 나면 이 자국도 결국엔 사라질 것이라는 걸. 비행기가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를 맞이한 건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마른 흙냄새, 진한 소나무 송진향, 그리고 멀리서 불어오는 지중해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미세먼지도 매캐한 매연도 없었다. 태양은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하고 뻔뻔하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공항 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아를로 가주세요. 서툰 불어로 말했지만 기사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기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달렸다. 열린 차창으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프랑스 유심칩으로 갈아 끼웠다. 전원을 켜자마자 댐이 무너지듯 수많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은 차단된 번호에서 온 부재중 알림과 스팸 문자였다. 번호를 바꿔도 연동된 메신저 앱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중 전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 하나를 눌렀다. 몇 시간 전에 온 것이었다. 야, 최지영. 이 천하에 몹쓸 년아. 내가 우리 현우 인생 다 망쳤어. 경찰이 내 아들 잡아갔다고.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한다는데 어쩔 거야. 너 빨리 안 튀어와? 내가 와이프니까 내가 물어내야 할 거 아니야. 너 어디야? 어디 숨었어? 노인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절망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 그 번호를 영구 차단했다. 곧이어 은행에서 보낸 최종 확인 문자가 도착했다. 독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 선언문이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개인 자산 분리 및 보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현우 씨의 채무와 관련된 면책 조항 공증 서류가 채권단에 송달되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해외 계좌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나는 길게 숨을 토해냈다. 이제 김현우가 수십억 빚더미에 앉든 그 흡혈귀 같은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울고불고 하든 상관없다. 그 지옥의 불길은 더 이상 나에게 옮겨붙지 못한다. 택시가 굽은 길을 돌자 시야가 확 트였다.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이 태양 아래서 황금빛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석회암 산맥이 굽이치고 고풍스러운 돌집들이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곳에는 서울의 숨막히는 인구 밀도도 며느리를 종년 취급하는 시월드도 가식적인 사교 모임도 없다. 오직 바람과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도착했습니다. 마담. 기사가 멈춰 선 곳은 담쟁이 덩굴이 벽을 뒤덮은 작은 2층 집 앞이었다. 예약하신 민박집입니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낡은 나무문 앞에 섰다. 문에는 말린 라벤더 꽃다발이 걸려 있어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집주인이 미리 우편으로 보내준 묵직한 구리 열쇠였다.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그 소리는 5년 전 그 집을 나올 때 들었던 도어록 소리와 비슷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였다. 그때는 지옥에서 탈출하는 소리였고 지금은 천국의 문을 여는 소리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햇살이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고풍스러운 나무 바닥과 하얀 커튼을 비췄다. 나는 캐리어를 현관에 던져두고 테라스로 나갔다. 발 아래로 붉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인 마을 풍경과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론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휴대폰이 다시 짧게 진동했다. 이번에는 민지였다. 언니, 속보야. 김현우 사기 혐의로 정식 구속영장 발부됐어. 그 신분의 집안에서 파혼은 물론이고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장 접수했다. 신우이는 경찰서 앞에서 난동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유치장 들어갔어. 진짜 사이다다. 메시지 아래에는 뉴스 기사 캡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김현우는 양옆을 경찰에게 붙들려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다. 옷으로 얼굴을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 자존심을 짓밟던 그 명품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했다. 복수의 짜릿함도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신발 밑창에 붙어있던 껌딱지 같은 존재였고 이제야
비로소 깨끗이 떼어낸 것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테라스 난간 위에 올려두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았다. 정말이지 설탕처럼 달콤했다. 기지개를 켜자 굳어있던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마치 녹슨 기계가 기름칠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안녕, 새로운 최지영. 나는 텅 빈 계곡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바람이 내 목소리를 싣고 아주 멀리까지 퍼뜨렸다. 이 낯선 땅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나일 뿐이다. 나는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번역일로 쓰던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이 켜지고 더 이상 창백하지 않은 내 얼굴이 비쳤다. 새 문서 작성. 나는 첫 줄을 타이핑했다. 다시 태어나다. 기생충을 떨쳐내고 인생이 소설은 아니라지만 내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서울의 진흙탕 속에 남겨진 그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 미안하지만 내 이야기 속에 그의 분량은 더 이상 없다. 끝.